안녕하세요. 목적과 목표, 그리고 환경 인식에 의한 자기 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을 감명하는 것은 사계의 기운에 의하여 형질을 지니고 나타난 목, 금의 가불과 경신을 다루는 방법을 장간의 개수로 간목의 형질을 잘 다루면 정신과 지식이 되어주고, 천간의 병화로 을목의 형질을 잘 다루면 사회적 위치가 되어줍니다. 이러한 형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을목은 노출의 힘겨움이 있으니 대인관계에서 유의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간목은 은둔의 힘겨움이 있으니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 다듬질할 것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장간의 정화로 경금의 형질을 잘 다루는 것은 만물을 취하는 지혜가 되어주고, 천간의 임수로 신금의 형질을 잘 다루는 것은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질을 이루기 위해서 신금은 노출되어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시절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힘겨움이 있습니다. 경금은 취하여 제작하여야 하므로 좌절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다듬질을 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금을 유용으로 만드는 것은 수화의 기제인 개수병화와 정화임수의 배합입니다. 이러한 수화의 배합에 의하여 현실적 용도로 끌어들여 상황에 맞게 쓰도록 유도하는 것은 토입니다. 무토는 주변 사람들에게 맞도록 쓰이게 되는 거고, 기토는 자신에 맞게 유도하는 중화를 지녔습니다. 이 속에는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로는 통변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수화는 천지의 체로서 형질을 띠고 나타난 목금의 유용지신이 됩니다. 천지의 기운은 하늘에서 먼저 일어나고 다음으로 땅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도 천지를 닮아 정신이 먼저 일어나고 행동이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임수와 병화는 하늘의 큰 채로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영향을 미쳐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삶의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개수와 정화는 땅의 큰 채로 목적을 향하여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목표와 역경을 이겨나가게 해주는 지구력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신주 형중 현상은 천지의 기제인 개수 병화와 정화 임수로 인하여 형신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가 미제를 하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과 행동이 나누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춘절이 수성목은 기신계갑병으로 병화가 자기 개발의 목적이 되고, 개수는 자기 개발의 계획적 목표가 되고, 기토는 개발에 필요한 자신의 자질을 알아차리는 인식이 되고, 간목은 자기 개발 과정을 거쳐서 드러난 결과와 같고, 신금은 개발된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자격 조건과 같습니다. 하절의 목생화인 경계을 병화는 자기 성장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목적이 되고, 개수는 경쟁에 필요한 계획적인 교육과 같고,
무토는 자신이 활동해야 하는 환경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을목은 사회활동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결과와 같고, 경금은 사회적 유치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자격 조건과 같습니다. 추절이 화생토 토생금은 을정 기경이므로 임수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목적이 되고 정하는 계획적 연구 개발에 필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기토는 자연환경에서 채취한 원료의 중요성을 알아차리는 인식이 되고, 경금은 연구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와 같습니다. 을목은 지나간 시절에 습득한 학습과 경험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동절의 금생수는 갑정 신무이므로 임수가 개발 완성에 대한 개발자의 목표가 되고, 품목을 전해받고자 하는 상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정화는 고객과 후세에 전하기 위한 순차적 개발 목표가 되고, 무토는 고객의 미진과 시장 조사를 통하여 유통 상황을 알아차리는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금은 개발을 통해 완성된 결과와 같고, 간목은 가치를 오래도록 유지하여 후세까지 전할 수 있는 자격 조건과 같습니다. 춘절의 출생 과정에서 신계의 수원은 물이 나오는 근원과 같은 것으로 흔히 시내와 하천을 이루는 발원지를 말합니다. 상으로는 고체인 얼음이 녹아 농경지로 흘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부모의 정기가 자신에게 스며드는 유전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은의 작용은 사람의 능력을 오래도록 유지시켜주는 원동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수은은 오래도록 자신을 유지해줄 깊은 실력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의 윤택은 땅이 경작하기 충분한 기름진 상태를 말합니다. 기토는 배경이 되고, 개수는 만물을 낳는 생명의 기운이 됩니다. 상으로는 논과 밭 같은 경작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성장 병역이 되는 환경과 같습니다. 마치 학생에게는 학습 환경이 조성된 학교와 같습니다. 이러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사회적 배경은 시대의 발전과 퇴보에 따라 달라져 가므로 환경에 적합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적응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윤택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가, 소토, 수원, 신계와 윤택에 의해서 자신과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소토를 통하여 자질을 개발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으로는 동물이나 초목이 땅에 뚫고 오르는 모양과 같습니다. 사람도 초목처럼 세상에 필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과 자신의 능력을 알아차리는 적합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를 기반하지 않고 수생목은 자기와 같으므로 환경 적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를 포함하지 못한 토에서 자라면 지식을 쌓지 못하여 노동으로 살아가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목생의 생화는 개수의 낳는 작용에 의하여 기토에서 태어난
갑목은 병화에 기르는 작용을 받아 성장에 나갑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신금의 보좌가 있어야 오래도록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물을 상으로 비유하면 부화 기간에 거쳐서 알 속에 나와 형체를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생활은 학습과 학력을 쌓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화를 얻지 못하면 갑목은 나았으나 자라지 못하니 실력은 있어야 활용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화절의 생장 과정에서 갑을이 등락해 가면 갑에서 병화의 양호한 작용에 의하여 을목이라는 지읍이 생겨나게 됩니다. 상은 갑을이 등락 작용으로 설명됩니다. 갑을이 동화되면 낳고 기르는 것을 스스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를 개수의 수기에 의하여 생작용이 갑이고 병화의 화기에 의한 기르는 작용이 을목이라고 합니다. 만약 개수의 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갑은 산소를 생산하는 침엽수와 같고 을목은 결실을 생산하는 활력수와 같이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갑을이 지위와 생산자가 되어 각각 이를 분담하게 됩니다. 경계의 수원은 결실을 맺는 을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하는 보다 높은 자기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초목에게는 지역을 돕게 하고 동물에게는 날개의 털을 돕게 하는 시기의 수원인 치열한 경쟁을 겪어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배운 실력을 시험을 통과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준비하는 과정인 시험 준비와 같습니다. 이러한 수원은 자기의 개발이라기보다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을병의 발생은 자신의 능력 외부에 활용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동물로 말하면 날개가 돋거나 물갈기가 생겨 먹이 활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목으로는 가지에 푼 것이 초목으로 가지에 꽃이 핀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자신이 쌓은 실력을 병화가 정한 목표에 따라서 시험, 각종 경쟁을 통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발생은 절대적 실력보다 상대가 누구에냐에 따라 우열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쟁에 의한 결과가 따릅니다. 무병의 간생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라나는 초목은 마르지 않도록 차양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은 산이 그늘이 되어주어 열을 식혀주는 모습입니다. 사람으로는 무조건 성장 위주로 세상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환경에서 필요함을 먼저 인식하고 사회에 나가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세 작용이 없다면 험난한 세상의 경쟁에서 상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토의 중화작용은 내외를 연결하는 통으로 작용을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추조리 성숙 과정에서 을정의 인화는 을목의 자질을 개발한 갑목과 개발된 능력을 활용하는 을목의 결합과 같습니다. 이러한 후천적 경험을 가지고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행위가 인화인 것입니다. 상으로는 결실이 정화의 열기에 의하여 익어가는 모습입니다. 개수가 만물을 낳는 기운이라면 병화는 기르고 정화는 익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익히게 하는 작용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인하는 을목의 후천적 경험을 이용하여 가치를 높이려는 정화에 결합하여 중재된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토 정화의 홍로는 춘하절에 수험과 윤택이 있습니다. 주절에는 인화로 홍로가 있습니다. 홍로는 윤택처럼 자신의 기술을 개발 환경에 조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자기 개발 환경의 윤택이라면 기술 환경은 홍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문화와 문명의 차이처럼 다르지만 자신의 자질을 알아차려 서서히 능력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홍로는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발 계획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인화로 기존의 기술력을 이어받아 홍로로 큰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경의 재료는 인화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정신과 홍로로 현재 상태의 발전상을 점검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를 알아차리면 재료는 자신에게 걸맞는 기술력을 쌓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재련 행위는 제작 공정과도 같습니다. 마치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는 모양과도 같습니다. 모든 도구를 다루는 재주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재련은 도구를 다루는 직종이나 기술 분야의 생산 과정과 같습니다. 신임의 도세는 재련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충분히 능력이 쌓이면 시장에 나타나 팔거나 능력을 활용하는 도세입니다. 마치 대장간의 당금일과 같은 모양입니다. 일종의 경험을 통하여 검증과 같습니다.